안녕하세요. 저는 태자첨사공파 27세손 이원희입니다. 소집하는 삼척공파입니다. 제가 종토수호위원회 총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너무 바쁜 일들이 있었습니다. 전해야 할 어떤 것들은 많은데 영상을 올리지 못해서 안타까웠습니다. 오늘 3월 18일인데요. 오늘 종중에서 종중 이사회에서 2020년 4월 21일 매각총회를 개최하기로 결정을 했답니다. 620억 매각 가격이 부결되었는데 지난 총회에서요. 또 매각총회를 연답니다. 종토 매각을 해야 하는 이유가 종중에서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그것에 관해서 양측 변호사의 검토서를 바탕으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 한 번 더 변호사의 검토서 전문을 가지고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에 관한 두 변호사의 검토서 비교 두 번째입니다. 우선 좀 말씀드리기 전에 이 법이라는 것은 상식에 기초한다. 그렇죠? 이런 건데요. 법이라는 것은 한자로 풀이해 보면은 물수변의 갈것자입니다. 그러니까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흘러간다. 물이 흘러간다는 겁니다. 아래로 흘러간다는 것에 의해서 뭐냐면은 세상의 이치나 자연의 이치라는 그러한 의미로서 상식에 기초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식에 반하는 법은 없습니다. 이치에 어긋나는 법은 그건 무효입니다. 그것은 악법이라고 합니다. 상식에 어긋나는 법을 악법이라 하고요. 그러한 악법은 대체로 없습니다. 좀 외람된 이야기지만 세상을 살아가도 당당하게 살아가야 된다. 자기 자신의 양심에 따라 또 상식에 따라 살아가면 법에 어긋나는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상식적으로 우리가 판단을 해보도록 하지요. 양측 변호사라고 하면은 업자의 법률 고문과 그다음에 종토수호위원회에서 의뢰한 변호사, 이시 양측의 변호사라고 하는데, 이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의 검토서를 보면은 업자의 법률 고문은 취득세와 소득세 또는 법인세인데, 주식회사일 때는 소득세를 법인세를 하고 개인일 때는 소득세라 부릅니다. 같은 걸로 보고요. 취득세와 법인 소득세를 종중에서 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요. 종토수호위원회에서 의뢰한 변호사는 취득세와 소득세는 세연이 내야 한다고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종원들 입장에서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하겠습니까? 그런데 매각파들은 업자의 법률 고문의 말을 듣고 종토를 팔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토수호위원회에서 의뢰한 변호사의 말은 아직 무시하고 있습니다. 자, 기본적인 태도가 잘못되었지요.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의 기본적인 개념은 임대료 3억 5천만 원 받는 것, 그 외에 일체 모든 세금은 의리, 즉 세인이 낸다는 개념이 아주 기본적인 컨셉입니다. 이것이 기본적인 취지입니다. 계약서 내용에서도 그대로 여러 차례 반복해서 적시하고 있습니다. 용인 불당골에 골프장 시설물에 대해서 명백히 사용수익 기부자산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수익 기부자산이라 하면 종중 토지를 가지고 자기가 시설을 해서 사용 수익을 얻기 위해서 시설을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종중에 기부하는 자산이다, 이런 겁니다. 이제 33년 동안 자기가 사용하고 난 다음에 종중에다 기부하는 자산이다, 사용 수익 자산이라고 이렇게 명목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는 좀 이따가 한번 보도록 하고요. 이것은 세연에서 법률 변호사가 작성한 내용인데요. 본건 임대차 계약 주요 내용이죠. 그래서 계약 기간은 2017년 6월 24일부터 33년이라서 2050년 6월 24일 총 33년이 됩니다. 임대차 보증금은 현재 약 93억 원 정도 임대차 보증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임대료는 3년간은 연 1억 5천만 원이고 2020년 6월 24일부터는 30년간 연 3억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간 임대료는 매월 균등 분할하여 선 임대료로 지급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특약 사항을 보면은 본건 골프장 건설에 지출된 공사비가 500억을 초과할 경우 세연CC가 초과 부분을 부담한다. 이렇게 계약서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500억 정도면은 골프장을 중상품으로 이렇게 골프장을 개발할 수 있다. 이래서 500억을 책정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본건 골프장 준공 후에 계약과 동시에 종중이 이제 준공 후라고 하지만은 계약과 동시에 종중이 납부해야 할 토지 및 시설물 관련 제세 공급은 세연CC가 부담한다라고 이렇게 명확히 세 차례나 계약서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해석을 있는 그대로 해석을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계속 왜곡해서 표현해 가지고 종중이 부담한다는 억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본건 골프장 준공 후, 준공 후 이렇게 이야기해 준공 후에 요 말은 맞습니다. 본건 신탁 계약을 세연CC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을 수탁자로 하는 담보 신탁 계약으로 변경 체결하기로 함. 그러니까 요건 담보 신탁 계약을 누가 하느냐? 세연CC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을 수탁자로 한다는 겁니다. 그거는 계약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본건 임대차 계약은 본건 골프장 관련 제세 공과금의 부담 주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 항인데요. 세 개 조항인데 보면은 4조 제4항에 보면은 준공 후, 이건 이제 준공 후라고 나오죠. 여기는 계약 체결과 동시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기는 뭐 임대차 기간 중 이렇게 나왔고요. 임대차 기간이라는 말은 계약 체결했을 때부터 이제 임대차 기간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이제 준공 후 갑이 소유자로서 갑이라는 종중이니까 소유자로서 종중이 소유자가 된단 말이에요. 시설물도 일체 전체가 소유자가 되는 겁니다. 갑이 납부해야 할 토지 및 시설물 관련 제세 공과금은 을이 부담한다. 이 세연이 부담한다. 이렇게 명확하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 제8조에는 본 계약 체결과 동시에 이거는 2017년 6월 24일이잖아요. 그래서 동시에 임대차 기간 동안 33년 동안 임대 목적물에 부과되는 토지 및 골프장 시설물 관련 제세 공과금을 을이 부담한다. 이겁니다. 임대 목적물이라는 것은 결국 어떤 겁니까? 여기에 부과되는 토지하고 골프장 관련, 이 관련이 있는 모든 제세 공과금은 을이 부담한다. 이렇게도 확실하게 또 연속해서 또 이렇게 연속해서는 4조에서 그렇고 8조에서 하고 있습니다. 또 제12조에도 22조 제1항에도 을은 임대기간 중 임대 목적물에 대한 개보수 및 관리 비용, 그러니까 개수 고친다든가 보수한다든가 및 관리 비용, 또 골프장과 관련된 제세 공과금, 토지 관련 세금 포함을 해서 을이 부담한다, 을은 부담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개 항에서 반복해서 좀 명확하게 이렇게 적시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가지고 자꾸 왜곡해서 해석을 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계약 체결 동시라는 표현은 임대차 기간이 시작됐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33년이라는 의미입니다. 2017년 6월 24일부터 시작됐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임대 목적물은 토지 및 골프장 시설물을 말합니다. 그게 임대 목적물입니다. 임대 목적물 골프장 시설물은 골프장 부대 시설을 다 포함하는 겁니다. 여기에 뭐 조명 시설이니 거기에 클럽 하우스니 전체 부대 시설 전체를 다 포함하는 겁니다. 그래서 종중에서 보증을 쓴 금액 이상으로 추가적으로 시설한 시설물을 다 포함하는 겁니다. 이것이 임대 목적물에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골프장 개발비에 대한 금액도 들쑥날쑥하고 있습니다. 골프장 개발 완료 보고서에는 1137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좀 이따가 보여드릴 텐데요. 그 다음에 개발비가 1137억이었고 세연의 법률 고문의 계약서 검토서에 이렇게 보면은 이건 1196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약 한 60억이 더 많은 상태인데요. 또 감사보고서 세연시시의 감사보고서에 보면은 시설비 취득 원가가 706억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영업권 취득 원가가 137억입니다. 합해서 843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감사 보고서에서 외부 감사 일종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신뢰를 할 수 있는 거고, 이러한 것들은 전부 다 공사비라든가 이상한 걸 좀 더 섞어 가지고 부풀려 놓은 겁니다. 이거를 근거로 해서 세금을 매기면 안 되지요.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근거로 한다면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는 거라고 봅니다. 이런 식으로 해놓고 아주 인수격으로 1196억 또는 1137억에 맞추어 세금을 계산하는 겁니다. 완전 엉터리입니다. 이거는 종중에 종토 매각을 이렇게 이끌어내기 위한 그런 술수로서 아주 전형적인 그런 악덕업자라고 봅니다. 자, 다시 한번 제8조 본 계약 체결과 동시에 임대차 기간 동안 임대 목적물에 부과되는 토지 및 골프장 시설물 관련 제세 공과금은 의리부담한다. 이렇게 명확하게 하고 있는데요. 이걸 한번 제가 도표로 한번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이 임대 토지하고 골프장 시설물이 임대 목적물입니다. 그런데 시설물도 구분하면은 우리 종중이 500억을 금액을 한정해서 담보 보증을 써줬습니다. 종중이.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480억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세연시에서 자기네들이 시설비를 추가했다고 하는 것들이 1137억이나 1196억이라고 이렇게 했을 경우에 약 700억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거는 세연이 시설했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체 다 종중으로 명의 이전하고 자기네들이 30년 동안 이용을 하고 사용 수익 기부 자산으로서 이용하고 자기네들은 그 물건을 그대로 놔두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어쨌든 이 전체가 다 임대 목적물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개념을 좀 정확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제세 공과금이라는 거는 뭐냐? 법인이나 개인에 대하여, 법인이나 회사지요. 회사나 개인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 공공단체가 부과하는 지방세나 국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취득세니 재산세니 종합부담세 요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요거는 지방세에 해당하는 겁니다. 지방 자치단체에서 내는 거고요. 이거는 국세입니다. 소득세니 법인세니 국세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 이러한 여기에 등록세도 마찬가지죠. 이러한 것들이 제세 공과금이다 라고 명확하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재산세라는 것은 일정한 이건 지방세인데 일정한 재산의 소유 및 이전에 부과하는 세금이고요. 취득세는 이것도 지방세로서 부동산 등의 취득자에게 부과하는 세가 되고, 소득세나 법인세는 개인이 내는 거는 소득세고 회사가 내면 법인세가 됩니다. 대하여 부과하는 국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체결과 그러니까 계약 체결과 동시에 임대차 기간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부 다 임대차 체결과 동시에 임대 기간 안에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임대 목적물에 부과된다 하는 건데, 이게 재산세든지 취득세든지 전부 다 임대차 기간에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이 전부 다 임대 목적에 부과되는 골프장 시설 관련 제세 공과금입니다. 전부 다 이 재산세도
이것에 대한 어떤 재산세이기 때문에 관련이 명확하게 있는 거고요. 이것에 대한 취득세니 뭐야 하면은 소득세도 전부 다 실질적으로 관련된 세금이고 그 관련된 세금이 제세공과금이니까 그냥 결국은 이건 전체가 을이 부담한다 하는 거니까 여기서 더 이상 빠져나갈 그게 없습니다. 모든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세, 소득세, 법인세 다 시설물 관련 제세 공과금이기 때문에 이거는 을이 부담이고 세인이 부담해야 되는 겁니다. 뭐 더 이상 어떤 말을 할 말이 없는데 이상하게 말을 좀 꼬투리를 끄집어내 가지고 지금 궤변을 자꾸 늘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중은 보증을 썼기 때문에요. 종중 토지를 보는데 이런 거는 전문 용어로 물상보증은이라고 합니다. 세연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세연의 법률 고문은 세연 회사가 주장을 이렇게 뒷받침하는 세연의 법률 고문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임대차 기간 동안의 임대 목적물에 대한 보유세, 그러니까 보유세로서 제세공과금에 해당하고 그거하고 세연이 그거는 부담하지만은 취득세와 소득세는 세연이 부담하지 않는데요. 이거는 그런 어떤 억지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이렇게 하니까 취득세는 소유권을 이전하는 과정에 해당한다 이거예요. 취득세는 함으로 임대차 기간 동안의 임대 목적물의 관련 세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런 겁니다. 참 이것도 이제 궤변이잖아요. 왜 관련 세금이 아닙니까? 당연히 취득세도 임대 목적물의 관련 세금이지요. 이 관계 없으면 이런 취득세가 나옵니까? 전체적인 대의를 자꾸 무시해버리고요. 말 꼬투리를 잡으려고 자꾸 분류를 해가지고 나누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골프장 시설물에 대한 소유권을 획득함으로써 이게 이제 종중이 소유권하면서 소득이 발생하는 소득세이므로 이건 소득세이기 때문에 임차 기간 동안 임대 목적에 관련 세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취득세와 소득세는 종중이 부담하는 것이다 이런 겁니다. 자, 이것도 골프장 시설물에 대한 소유권을 해당하면서 소득세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이것이 임대 목적에 관련 세금이 아닌 겁니까? 이게 골프장 임대 목적물 이게 없으면은 이런 어떤 소득세가 나올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제세 공과금이 아닙니까? 명확하게 포함이 되는데 자꾸 이거 엉뚱한 말로 가지고 끌어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취득세든 소득세는 임대차 기간 동안에 일어나는 일이고요. 분명히 임대 목적물, 토지 및 골프장 시설 관련 세금이 명백하잖아요. 이것이 뭐 소득세니 취득세니 관련이 없이 이게 세금이 나오는 겁니까? 그래서 취득세와 소득세는 세인이 부담한다. 계약서가 그렇게 적시하고 있습니다. 또 세인의 법률 고문은 자꾸 이제 이유를 대는 게 소유자로서라는 이 어구 하나로 가지고 소유자로서 하는 이 어구 하나를 가지고 취득세를 종중해서 내야 한다 라는 이런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소유자로서 그러니까 소유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취득세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소유자가 아니다 이런 뜻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 소유자로서 임대목적은 어구만 확대해서 왜곡하고 곡해하고 있습니다.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는 소유자로서 임대목적물 관련 세금이고 취득세는 취득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소유자로서의 임대목적물 관련 세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취득세도 소유자로서의 임대목적물이 소유자지요. 뭐 뒤에서 한번 좀 설명 보충할 텐데요. 소득세는 종중이 골프장 시설물 전체를 무상으로 명의 이전하는 것이니까 임대 목적물 관련 세금이 또 아니라는 겁니다. 무상으로 명의 이전하는데 거기에서 무상으로 명의 이전하면 종중은 소득세가 생기지 않았느냐? 그 소득세는 임대 목적물 관련 세금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소득세는 임대 목적물 관련 세금이 아니면 소득세가 나올 수 있습니까? 말이 모순이잖아요. 당연히 이 관련이 있기 때문에 소득세가 나오는 거잖아요. 임대 목적 관련 세금이 때문에 소득세가 나오는 거잖아요. 이 논리 모순을 가지고 계속 꼬투리 잡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임대 목적물, 토지 및 시설물 관련 제세 공과금은 모든 세금을 다 포함하여 포괄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변호사가 그렇게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계약서에 3차례 반복하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 이것이 본래의 대의에 부합하는 것이고 본래 취지에 맞는 해석입니다. 즉 종중이 임대료 3억 5천만 원을 받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든 세금은 세인이 부담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본적인 취지입니다. 자, 아까 좀 보여드린다 했는데, 예, 이것이 1137억이 이렇게 골프장 개발에 들었다는 건데, 이거는 세인시 골프장 개발 완료 보고서입니다. 지금 완료 보고서의 내용인데, 이것이 골프장 완료 보고서가 약 한 전체가 한 30쪽 됩니다. 30쪽 되는데, 그 뒷면에 보면은 이러한 내용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거를 보면은, 예, 총 사업비 내역을 이렇게 나오는데 개발비 전체가 여기 밑에 보면은 1136억 9,800만 원입니다. 예, 9,800만 원을 요거를 반올림해서 1,137억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 개발비가 들어가는데 총 뭐 사업비 내용인데 여기에 보면은 금융비도 103억이 나와요. 이게 이제 자기가 돈이 없어서 돈을 빌려가 썼단 말이에요. 빌려가지고 이렇게 했다 보니까 그 103억이 되는데 이런 것도 전부 다 총 사업비로 자기는 포함을 해가지고 이것을 근거로 해서 세금을 매기고 있습니다. 부당하지요. 여러 가지 다 이것들이 그리고 실질적으로 전부 다 너무 부풀렸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는 706억이고요. 저 영업권은 137억인데 그것을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다고 할까? 그런데 또 한번 보세요. 그것에 1137억에 근거해가지고 세금을 또 매겨놨어요. 예. 이것도 역시, 예, 골프장 개발 완료 보고서 그 내용에 있는 내용인데요. 사업 연도별 예상 세금이라 해가지고 골프장 준공 시에 종중이 부담해야 할 세금은 약 155억이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이런, 그 보고서를 가지고, 이 종원이 각 지파에 돌아다니면서 설명하고 다니면서 이렇게 세금을 종중이 내야 되니까 팔 수밖에 없다. 그래서 팔자. 그래가지고 그때 300억에 팔자. 이렇게 전부 다 종원들한테 회유하고 종용하고 돌아다녔습니다. 못된 사람들이죠. 자, 그래서 155억이 된다. 또한 계약 종료 시점인 2050년까지 추가로 납부해야 할 세금이 있는데 그 세금 합산 금액이 약 67억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금하고 송금을 빼버리고 과세 표준은 643억이 됩니다. 과세 표준이 643억이 되고요. 이게 이제 1137억에서 400억 그거를 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율은 22% 정리됩니다. 이 금액일 때는 법인세가 요것이 141억이 되고요. 요것이 14억이 지방소득세가 됩니다. 그래서 합해서 155억이 된다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알람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준공시에 종중이 부담해야 할 세금이다. 이렇게 덤텅이를 씌우고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21년부터 26년까지 또 27년 이후부터는 합해서 이 전체가 약 67억을 종중이 부담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결국 전체가 얼마가 부담해야 된다는 겁니까? 222억을 부담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취득세도 이거를 기준 1137억에 대한 취득세를 계산기로 한번 계산을 해보면은요. 네, 여기 부동산 취득세 계산기인데 이것이 주택 외고요, 농지 외고, 그 다음에 이것을 1137 이래. (1137) 100만, 1000만, 10억, 100억, 1000억이 됩니다. 1137억 맞지요? 자, 계산하기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은 취득세 40년까지 40
세율이 4%를 적용했을 때에 취득세는 44% 적용합니다. 그래서 45억이고요. 여기 항상 취득세는 지방교육세하고 농어촌 특별세가 언제나 따라옵니다. 그래서 세율이 지방교육세는 0.4%고요. 농어촌 특별세는 0.2%인데 그래서 세액을 합하면은 약 52억 3천만 원 정도 되는 겁니다. 52억 3천만 원이 된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그러니까 1137억에 대해서는 52억 3천만 원 정도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취득세 자체도 계산하는 게 기준이 완전히 잘못된 참 엉터리라고 봅니다. 금융비, 영업권 다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공사비도 다 부풀려 가지고 해놓고요. 이렇게 이제 세금을 많이 내게 종중을 겁박해 놓고는 요즘에 와서는 또 취득세가 한 30억 정도 된다고 정정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들쑥날쑥이에요. 주먹구기식입니다. 완전히요. 저는 아주 못된 악덕업자로서 종원들을 아주 기망한 자들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소득세는 또 얼마가 되느냐? 1196억 이것이 개발비고 또는 여기서는 1137억 소득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155억에서 이거 30년간 또 해야 되는 게 67억 그래서 222억이 된답니다. 결국은 아까 여기에 취득세까지 합하면은 얼마가 됩니까? 272억 원의 세금을 종중히 내라는 겁니다. 30년간 임대 수익은 전부 다 3억 5천원씩 30년 동안 받으면 계산하면 105억 받기 위해서 골프장을 개발하도록 했는데 세금을 272억을 내라는 것이 말이 되는 겁니까? 완전히 엉터리 아닙니까? 그것도 500억 담보보증을 써줘서 골프장을 개발하도록 했는데 세금을 272억을 부담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이렇게 종중을 겁박하는 업자와 맞장구를 치는 종중의 매각파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매각파들은 세연의 법률 고문의 말을 듣고 종수위에서 의뢰한 변호사의 말은 아주 무시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세연의 편이지 매각파들은 세연의 편이 종중의 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완전 역적들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담보보증을 써서 시설한 480억에 해당하는 시설물은 그거는 빼고 추가 시설물에 대한 세금은 종중에서 내야 한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에 추가 시설물에 대한 시설비는 세연에서 부담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남의 땅을 임대하여 추가 시설물을 이렇게 건축을 했습니다. 그것도 사용수익 기부재산에 해당하는 겁니다. 당연히요. 그래서 당연히 추가 시설물에 대한 세금도 세연이 부담해야 하는 겁니다. 세금을 종중에 부담시키려면 추가 시설을 하지 못하게 해야죠. 왜 세금 내려 가지고 추가 시설을 하게 해야 합니까?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 추가 시설을 해놓고 세금을 종중에서 내라고 하는 그런 억지가 어디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런 식으로 겁박하여 종토를 헐값으로 이렇게 갈취하려고 하는 자들입니다. 아주 야욕을 가진 악덕업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추가 시설물을 건축해 놓고 그것을 종중으로 명의 이전을 하니까 세금을 또 종중을 내라는 식이에요. 말이 안 되고요. 여기서 좀 더 하나하나 좀 정확하게 좀 따져봐야 되는데 세연시시 법률 고문이 주장하는 취득세에 관한 내용으로서 임대차 기간 중 임대차 목적물 관련 제세 공과금이라는 말은 임대차 기간 중 임대 목적물을 보유하는 보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보유하는 것에 대한 제세 공과금을 의미하는 거고 이것에 대한 제세 공과금은 세연시시가 부담하는 게 맞다. 그런데 세연의 법률은 다음과 같은 것에서 이제 꼬투리를 잡고 있는데 소유권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취득세는 임대차 기간 중 토지 및 골프장 시설 관련 세금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이런 취득세가 토지 및 골프장 시설 관련 세금이 아니면 이런 취득세가 나올 수 있습니까? 이렇게 전체적인 개념으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또 여기에 소유자로서라는 어구를 사용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소유자로서라는 어구를 사용한 것은
임대 목적물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임대 목적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이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보유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다. 이 소유자라는 말을 썼기 때문에 그래서 취득세는 임대 목적물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소유자로서 라는 말에서 취득세를 낸 이후에 소유자로서 성립된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소유권 이전에 관한 취득세는 토지 및 골프장 관련 제세 공과금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관련 세금이 안 들어간대요. 그렇기 때문에 종중에서 부담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에 대한 어떤 반박하는 내용으로서 한번 이렇게 파악을 해봤는데요. 취득세도 계약과 동시에라 했기 때문에 임대차 기간 중에 해당하고요. 그 다음에 취득세도 토지 및 골프장 시설물이 관련돼서 생기게 된 세금이고 관련 없이 취득세가 나올 수 있습니까? 관련 제세 공과금은 다 내기로 했기 때문에 관련돼서 세금이고 취득세는 제세 공과금에 해당하는 세금입니다. 그리고 또 소유자로서라는 어구를 사용하지 않는 또 제8조나 제2조는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꼭 소유자로서 하는 말을 안 쓰는 그런 해석은 세인이 부담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자, 그래서 취득세는 엄밀하게 한번 따져보면요. 취득세는 이미 소유자로서 인정되었기 때문에 취득세를 내는 겁니다. 취득세는 소유자로서 임대차 기간 중 토지 및 골프장 시설물 관련 제세 공과금에 해당합니다. 취득세는 소유자로서 인정이 되었기 때문에 취득세를 내라 이런 겁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은요, 취득세의 어떤 정의에 대해서 보면은 농어촌 특별세와 지방교회에서 포함을 하는 게 취득세인데요.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해야 된다. 취득한 건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까지니까 이미 소유자로서의 자격을 갖췄다는 겁니다. 소유자라는 겁니다. 이 취득세는 소유자가 되었기 때문에 취득세를 내는 겁니다. 이 소유자로서 하는 말이 들어가도 당연하지요. 취득세를 내지 않으면 소유자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까? 취득세를 내지 않으면 소유자도 취소가 된다는 것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취득세는 취득하는 과정에 있다고 말하는 것은 그럴듯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은 엄격하게 따지면 취득세는 소유자로서 취득했기 때문에 취득세를 내는 겁니다. 취득세를 내야만 소유자가 인정된다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취득세를 내지 않아도 이미 소유자로서 인정하고 취득세를 내는 것입니다. 종도수호위원회에서 의뢰한 변호사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종중이 소유자로서 납부해야 할 제세 공과금은 당연히 소유권을 취득 및 보유하는 과정에서 납부해야 할 제세 공과금 모두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취득하는 과정 또는 보유하는 과정 이런 거에서 납부해야 할 제세 공과금 모두 다 포함한다. 이걸 이렇게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법인세와 소득세에 대해서인데요. 세시 법률고문이 주장하는 법인세, 소득세에 대한 관한 내용인데, 임대 목적물인 토지 및 골프장 시설물에서 골프장 시설물은 세연의 자금으로 시설하여 거의 1196억이라고 자기 검토서에서는 그렇게 나옵니다. 시설하여 종중으로 명의 이전을 하면은 종중은 골프장 시설물 이 1196억에 해당하는 소득이 발생했다. 일종의 이게 자산 수중 이익이다. 이런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산 수중 이익인데 그 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세는 종중에서 부담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임대차 기간 중 임대 목적물을 보유하는 것에 대한 제세 공과금이 아니고 보유하고 있는 어떤 제세 공과금이 아니고 종중이 골프장 시설물이라는 재산의 소득이 생겼으므로 그 소득세 220억은 종중이 부담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유하고 있는 것만 보유세만 낸다. 이런 식이에요. 관련이 없습니까? 관련 제세공과금이 아닙니까? 이 소득세가? 이것도 소유자로서라는 어구를 사용했으므로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하므로 소득세는 보유하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고 세연이 부담해야 할 세금이라 부담해야 할 세금이 아니라는 겁니다.
소유자로서는 업구를 사용하지 않는 제8조, 제12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종의 또 자산 수중 이익에 대해서 이 말에 대해서는요. 500억 담보 보증을 써서 그것을 근거로 500억 대출을 받아가 개발했기 때문에 꼭 자산 수중이 무상증여거든요. 무상증여가 아니에요. 그리고 또 30년 3억 5천의 임대 조건, 임대하는 조건입니다. 3억 5천은 거의 임대를 이렇게 낮게 받는 30년 이런 조건에서 계약한 건데 무슨 자산 수중이 무상증여라는 겁니까? 그래서 전체적인 어떤 기본 개념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이 소득세도 임대차 기간 중이고 토지 및 골프장 시설 관련 세금입니다. 그렇죠? 당연하잖아요. 명목은 소득세를 하지만은 임대로 3억 5천을 제외하고 종중은 30년 동안 10원짜리 하나 실질적으로 번 수 없는 소득이 없습니다. 단지 종토를 잃어버리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명의만 가지고 있는 셈입니다. 자기네들이 부도가 나면은 500억 대출을 받은 대출을 해줬는데 보증을 써줬는데 그 부도가 나버리면 어떡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종중 명의로 딱 가지고 있어야 된다. 안전장치로서요. 앞에서 말씀드린 만약에 제세공과금에서 취득세와 소득세가 포함 만약에 되지 않는다면 말이에요. 이 제세공과금 이게 포함 안 된다면 따로 취득세, 소득세는 토지 및 골프장 관련 세금이 아니라고 딱 적시를 해야 될 겁니다. 제세공과금이라는 말은 단어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토지 및 골프장 시설물 관련 재산세와 종합 부동산이라고 이렇게 하면은 분명히 될 겁니다. 굳이 제세공과금이라고 표현을 했으니까, 그죠? 본래 취지는 취득세, 등록세, 소득세, 재산세 다 포함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내용을 교묘하게 꼬아서 꼬투리를 잡고 궤변을 끌어내는 술수에 불과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명의이전을 한 이유는요, 먹튀를 하거나 부도로부터 위험 방지를 하려는 안정장치입니다. 쟤네들이 부도가 나버리면은, 그래가면은, 보증을 쓴, 우리 500억 담보 보증을 쓴 우리만 손해내면 됩니다. 종토를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정장치 소유권을 종중으로 이전한 겁니다. 500억 담보 보증을 썼는 겁니다. 30년간 그걸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 또 임대료 외에 일체 수익이 없습니다. 사용 수익 기부 자산이므로 세인이 부담하는 겁니다. 그것도 토지 및 골프장 시설물 관련 세금이고요. 당연히 세인이 부담하는 겁니다. 또 이거 한번 내용을 한번 보면은요. 당시 땅값보다 더 많은 소득세를 낸다. 이 말이 안 되잖아요. 종토 매각 가격이 2019년도에 240억이었습니다. 세금을 종중해서 155억 플러스 67억, 또 취득세에서 약 50억, 272억을 종중해서 내라는 겁니다. 말이 되는 겁니까? 배보다 배꼽이 더 커요. 정말 배꼽이 웃을 지경입니다. 부분적인 업구를 과장 확대 해석해가지고 왜곡하여 세금이라는 덤탱이를 씌워 종토를 아예 갈취하려고 겁박하는 거지요. 정말 악덕업자라고 봅니다. 이런 업자를 그냥 둬서는 안 됩니다. 계약 위반이 약 한 20가지가 넘는다 그랬죠. 약 20가지 이상이 됩니다. 철저히 응징하여 계약 해지 및 해제를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종중 유튜브를 보면은 세인이 주장하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여가 유튜브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초가 완전히 다 틀렸습니다. 종수위가 의뢰한 변호사의 검토는 한마디 언급도 없습니다. 이러니까 종원들은 정말 일반 종원들이 균형 있게 볼 수 있겠습니까? 정말 한심한 작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다시 한번 마무리를 하면은요. 취득세와 법인세는 토지 및 시설물 관련해서 나온 세금이 명백합니다. 토지 및 시설물 관련이 없으면 취득세, 법인세가 나오겠습니까? 억구 해석을 왜 자꾸 왜곡하고 곡해하는 겁니까? 관련이 있는 것이 명백한 것이 전체적인 뜻인데 취득세와 소득세는 아니고 종부세와 재산에만 해당한다는 자의적으로 선택적으로 해석을 이끌어내는 궤변을 우리는 수긍할 수 없습니다. 토지 및 시설물 관련 제세 공과금을 부담한다고 하는 것은 모든
세금과 공과금을 부담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매각을 종용하기 위한 현혹과 기만용으로 급박하다가 그 궤변의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우리 계약서도 싹 숨기고 있다가요. 완전 종원들을 농락하고 우롱하고 기망하고 있습니다. 대의를 파악하지 않고 지엽적인 것을 꼬투리를 잡아서 왜곡하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이 세인의 법률 고문이요, 연어사 제시를 부숴도 괜찮다, 철거해도 괜찮다고 한 작자 아닙니까? 정말 야비한 술책을 부리는 자로서 정말 인간성이 의심됩니다. 정말 한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종중에 지각이 있는 분들은 다 알고 일어났습니다. 자, 이 매각파들이 지금까지 하는 구실들을 변화를 한번 보면요, 종토를 팔아야 한다는 구실의 변화를 한번 보면요, 처음에는 종중에 빚이 있기 때문에 팔아야 된다, 이렇게 막 빚이 있다, 팔아야 된다, 이 빚 감당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빚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단지 보증금 93억, 그거는 보증금이지 그 빚이 아닙니다. 그거는 30년 후에 내주는 겁니다. 그것이 무슨 빚이에요? 그 외에는 한 푼도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240억에 팔자고 매각 총회를 하자고 이렇게 했던 자들입니다. 240억에 그때 아슬아슬하게 우리가 막았잖아요. 또 회사가 마음은, 회사가 마음은 종토가 날아가기 때문에 팔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또 이야기하는 겁니다. 매각 총회에서요. 또 공매 처분 때문에 팔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요. 이제는 2021년도에 와서는 세금 때문에 팔아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궤변을 들어놓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620억이 이제 훨씬 뛰어버렸죠. 완전히 도깨비 둔갑하는 형식입니다. 계속 엉터리 구슬을 대면서 종토를 팔아치우려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뒷거리를 하고 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른 일가님께도 좀 전해 주십시오. 다른 일가님께 전해야 이 종토를 지키는 협조를 얻어내고 종토를 지키고 종중을 바로 세울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이 핸드폰에 있는 일가님들의 전화번호를 문자로 저에게 좀 보내주세요. 그 일가님들의 전화번호를 저한테 좀 보내주면은 제가 유튜브 안내 문자를 제가 보냅니다. 전화번호는 010-340-0984입니다. 바빠서 전화를 받지 못하니까 문자로 좀 보내주세요. 일가님의 명단을 만약에 보내주시면은 이분들께 한꺼번에 제가 문자를 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연안시 단톡방에 초대를 원하시면은 문자를 주세요. 그러면 제가 초대해 드리겠습니다. 다양한 의견을 볼 수 있고요, 의견을 올릴 수도 있고, 궁금한 사항을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의정공 종토소 영상을 보는 방법은 일단 유튜브에 들어가셨어요. 유튜브에 들어가서 여기에 돋보기가 있죠. 요거를 터치를 하면은 여기 검색란이 이렇게 생깁니다. 요 검색란에다가 의정공 종토소 하는 글자를 이렇게 쳐넣습니다. 쳐놓고 난 다음에 여기 밑에 요 돋보기에다가 터치를 하면은, 그러면은 이런 어떤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면이 여기 나팔꽃에다가 또 터치를 한번 하세요. 터치를 하면은 바로 의정공 종토수호 채널이 나옵니다. 이것이 이제 의정공 종토수호 채널인데, 여기에 저 위에 보면은 동영상 하는 요 탭이 있습니다. 요 탭에다가 터치를 하면은 바로 제가 지금까지 올렸던 한 50여 개의 유튜브 방송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자기가 쭉 쓸어 올리면서 골라서 자기가 궁금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많은 구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에다가 이렇게 터치를 하고요, 구독 옆에 종에도 이렇게 누르시면은 새 영상을 올릴 때마다 문자가 갑니다. 좋아요도 많이 눌러 주시고요. 딱딱한 내용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는 또 더 잘 준비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